안녕하세요. 리딩 퍼실리테이터 서승범입니다. 간담화 선언의 비상시적 성공 법칙은 유감스럽게도 번역서는 있지만 완전 절판입니다. 그래서 알라딘에서 구하려고 하셔도 알라딘 중고소득이죠. 도저히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보통 예전에는 한 7만 5천 원에서 10만 원 정도에 나왔던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사라져버려서 도저히 구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 대해서는 조만간 교재를 만들어서 리드 팩션 특강 방식으로 비상시적 성공 법칙에 대한 강좌를 만들려고 합니다. 리드 팩션 특강 방식으로 하다 보면 비상시적 성공 법칙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전달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비상시적 성공 법칙은 6장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돈을 이게 한다. 제6의 습관이죠. 그 돈을 이게 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이게 아주 사랑한다는 뜻인데요. 한국말로 정확히 번역하자면 끔찍이도 아낀다. 돈을 끔찍이도 아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간다마사 노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책에서. 다음 세 가지 원칙은 내가 기억 상실이 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다시 기억해내고 싶은 중요한 지식이다. 그 세 가지가 여기에 써 있는 이 세 가지라는 겁니다. 첫째, 돈에 대해서 돈에 대한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원칙인데요. 첫 번째, 돈에 대한 제약감을 갖지 말 것. 두 번째, 자신의 연봉은 스스로 결정할 것. 세 번째, 돈이 들어오는 흐름을 만들 것. 돈이 나가는 흐름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세 가지 원칙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럼 돈에 대한 제약감을 없애는 부분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간담화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부자는 돈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다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죠. 그건 정말 돈을 좋아한다는 거죠. 돈을 진짜로 사랑한다는 겁니다. 부자들은 보니까 돈 자체를 정말 좋아하는데 지폐 자체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지폐의 냄새를 좋아하고 색깔을 좋아하고 디자인도 좋아하고 이제 진짜 정말 아주 돈을 아주 사랑하는 거죠. 끔찍이도 아낀다는 거죠. 이게 바로 돈이 잘 모이는 사람하고 돈으로부터 도망쳐 버리는 도망간다 그러죠. 그런 사람과의 커다란 차이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두려움이나 제약감을 갖고 있다면 돈에 대해서 절대로 돈은 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돈에 대한 제약감을 근본적으로 불식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쉽지는 않죠. 근데 대부분 돈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특히나 일본 사회는 돈에 대한 어떤 제약감, 돈을 버는 사람 우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예전부터 쌓아왔던 그런 선입관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만큼은 여러 가지 안 좋은 생각들이 있는데 그걸 우선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돈을 정말 벌고 싶다면 일단은 벌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창업가로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에 대한 제약감을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선 벌어라. 그리고 번 다음에 그 돈으로 정의감을 갖던 뭘 하던 철저하게 사회공헌을 한다는 거야. 하면 된다는 거야. 우선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일직선으로 그러니까 우선 돈을 벌기 위해서 무작전적으로 직선 방향으로 나아가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은 그 돈을 벌면서 어떤 사회 공헌을 하는 것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돈을 벌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돈을 먼저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선은 우측 방향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정말 아주 악착같게 무슨 소리를 듣던 간에 별로 좋은 소리 안 듣겠죠. 일단은 돈을 벌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돈을 벌고 그 다음에 돈이 번 상태에서 사회적 공헌을 하던 좋은 일을 하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좋은 일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 이거는 언간생신이라는 거죠. 절대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돈의 흐름을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라. 단순한 흐름이 아니라 돈이 들어오는 흐름을 만들어라는 겁니다. 자, 돈을 대한 제약금을 일단 없앴다고 한다면 다음으로 해야 될 일은 돈의 흐름을 만드는 건데요. 특히 창업가한테 있어서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 100만 원, 1000만 원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돈 따지면 뭐 1000만 원이 됐던 1억이 됐던 그걸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거는 그
버는 액수가 아니라 돈의 흐름이라는 거죠. 어찌 됐든 간에 지난달보다 이번 달 은행 잔고를 더 늘리고 매달 잔고가 늘어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죠. 그걸 절대적으로 사수해야 된다는 거죠. 진짜 뭐 100원이 됐던 1000원이 됐던 만 원이 됐던 돈의 흐름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가는 것보다 들어오는 게 많아야지만, 들어오는 흐름을 만들어야지만 산다는 거죠. 그걸 하루라도 빨리 그 흐름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이 정도로 돈의 흐름에 대해서 중요시한다고 하냐면, 돈이 나가는 흐름을 만들어 버리면 그게 일종의 습관이 되어서 그 흐름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럼 돈한테 미움을 받지 않는 돈을 사용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돈은 돈이 있는 곳에 모인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단순한 사실을 전제로 한다면 부자가 되는 방법은 명확하다는 겁니다. 어찌 됐든 간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현금이 매일 늘도록 매월 증가되도록 돈의 흐름을 만들면 된다는 겁니다. 이걸 좀 어렵게 얘기하면 캐시플로우 경영이라고 하는데요.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본질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죠. 돈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저하한다는 거예요, 써버리면. 예를 들어서 뭐 집을 세우면 병이 된다는 말도 있는데, 일본은 그런 말이 있거든요. 비슷한 이유라는 거죠. 자, 돈은 그럼 쓰면 안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 남은 만큼만 써라. 그게 어떤 부자들의 철학이라는 거죠. 자, 란체스터 경영 법칙이라는 유명한 법칙이 있는데요. 란체스터 법칙. 거기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수입의 11% 이하라면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뭐 수입의 11% 정도는 써도 된다는 거죠. 그 이상이면 이번엔 전체 흐름을 바꿀 정도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생각해야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치를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돈의 흐름을 바꿀 정도로 자제심 없이 그렇게 사치를 하게 되면 돈이 나를 싫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명심하라는 겁니다. 자, 또 간다마 선생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 자신이 갖고 싶은 만큼의 연봉을 얻는 방법. 그게 도대체 뭘까요? 급여, 월급은 사실은 버는 거랍니다. 내 연봉은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다마 선생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 간다마 선생은 MBA를 따고 와서 유학을 했었는데요. 연봉 1억 정도는 충분히 벌 거라고 생각했고 MBA만 따면 그렇게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졸업을 하니까 그때 일본이 버블 경제가 무너지면서 취직할 데도 별로 없고 겨우겨우 나를 건져준 데가 연봉 한 뭐 7천만 원? 그래도 7천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 딴에는 뭔가 그다음에 일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바로 잘려 버려 갖고요. 입사 후 3개월 만에 그러니까 이제 구조조정이 돼 버린 거죠. 인생 설계를 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왜 내가 도대체 구조조정을 당했지?' 이러면서 굉장히 어떤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그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서점에 들어갔대요, 책방에. 근데 마치 끌어당기는 법칙이라고도 하죠. 책방에 있는 책을 딱 봤는데 그게 머피의 성공 법칙이었다고 합니다. 솔직히 간담화서는 그때까지 성공 법칙이라는 거는 그거는 뭐 말도 안 된다. 그런 게 있을까? 뭐 생각도 안 했는데 그냥 막상 내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자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책을 그냥 봤다는 거죠. 살짝 봤다는 거죠. 근데 엄청난 충격을 받았대요. '이거는 나한테도 해당이 되는 게 아닌가? 나한테 해당되는 것도 정말 많네?' 이런 얘기죠. 근데 그 책에 쓰였던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잠재의식의 힘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잠재의식이 각인이 되면 자동적으로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구조조정을 당한 거는 나이도 어리고 그래서 구조조정을 당한 게 아니라 내가 처음부터 첫 baş다로 그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구조조정을 당하는 거는 나이도 어리고 뭐 조정되면 내가 첫 번째일 거다라고 계속해서 불안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실은 '현실이 된 게 아닌가.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전에도 이분이 그런 간담화상에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만 구조정이 된다는 거를 내 스스로 결정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다가
몇 개 이제 면접을 봐야 되니까요. 면접을 받고 되게 어떤 일을 하더라도 광고를 보니까 연봉이 대략 한 500만 원에서 700만 원, 5천만 원에서 한 7천만 원 정도였대요. 그런데 생각한 게 정말로 실현한다. 그렇다면 내가 1,000만 원, 1억 연봉을 받겠다고 결정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나는 연봉 1억이다. 일본 돈으로 1,000만 원이죠. 그렇게 종이에 써 가지고 그거를 그러니까 양복 호주머니에 넣고 다녔대요. 계속 잠재의식에 계속 1,000만 원, 1,000만 원 이력을 각인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실제로 아카사카에 있는 호텔 요고단에서 면접이 있었는데 외국계 회사이다 보니까 보스가 미국인이었죠. 그 영어로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자, 연봉은 넌 얼마를 희망하냐? 그래서 간담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10 밀리언, 1,000만 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억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연봉보다도 40% 이상 인상된 가격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몇 주일 지나서 다시 한번 같은 호텔에서 면접이 있었는데 그때 그 보스가 채용 조건이 들어있는 봉투를 주었는데 자, 이 조건으로 채용하고 싶은데 만약 조건에 납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얘기를 해달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봉투를 사실 뜯을 용기가 없어가지고 연락하겠습니다 하고 전달하고 면접회장 밖에 나갔대요. 근데 엘리베이터 문 앞에서 버튼을 누르고 근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봉투를 열었다는 거죠. 얼마였을까요? 정확히 1,0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야, 이거 모피 법칙이냐? 정말이구나. 라고 해서 깜짝 놀라가지고 진짜 했다. 화이팅!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자, 이 경험을 통해서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존재하는구나. 성공하는 사람들은 몇백 년 전부터 이 활용법을 알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간다마선가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책에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간다마사노리가 어떻게 보면 이때 잠재의식에 대해서 깨우쳐서 그 후로 그 잠재의식 힘을 이용한 여러 가지 책도 썼고요. 무엇보다도 포토리딩이나 어떤 사람의 어떤 그런 잠재의식의 힘이 얼마나 중요하고 실제 어떤 그 에너지를 사용할 때 제대로만 사용할 때 정말 성공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비상시적 성공 법칙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 간다마선의 비상시적 성공 법칙에 대해서는 번역서도 없기 때문에 교재를 만들어서 특강 형식으로 여러분과 니드 포액션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지가 나가게 되면 제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공지를 보시고 아니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연락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비상 성공 법칙은 꼭 한번 저랑 같이 리드 포액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리드 포액션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간다마선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분들은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